본인만의 그런 상품 소싱 이런 게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구두로 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구매대행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헤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 구매대행만 하고 계신 거죠? 네,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은 비- 미국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전 21년 3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음. 2021년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아직 2년이 안 됐고 횟수로는 이제 3년 차. 미국 구매대행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 구매대행을 이제 위주로 했고 그때 이제 서브로 미국이랑 뭐 일본이랑 다른 국가도 좀 병행하면서 해봤는데 저는 좀 미국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부터는 이제 아예 미국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최근 월 매출하고 최고로 찍었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최근에는 제가 구매대행 소싱은 안 한 지 좀 됐거든요. 한 음.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주문 처리만 하고 있고 음. 그때부터 이제 다른 컨텐츠나 이런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에 올린 것만 팔고 있는데 한 월 매출 3천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작년에 한창 할 때는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 됐고 최고 매출은 제가 첫 해에 시작하고 6개월 딱째 됐을 때 하나가 좀 운 좋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 9,700만 원 정도 딱 한 번 찍고 네, 최고 매출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는데 환율 때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일 오래된 구매대행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수익률이 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미국은 사실 리베이트도 있고 네. 카드 포인트도 있고 네. 합치면은 백마진이 좀 괜찮잖아요. 네. 이거 다 합쳤을 때 마진율은 보통 얼마 정도 잡으세요? 저는 일단 처음에 올릴 때는 한 30에서 35% 정도로 잡고 팔려요? 30% 네. 올리면? 근데 이게 네. 일단 뭐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좀 가격이 음. 비쌀수록 마진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30%를 잡아도 결국 나중에 계산해보면 한 25% 정도 남더라고요. 배송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품되는 것도 있고 결국 따졌을 때 그런 변수까지 다 고려했을 때 그 정도 올려야 좀 수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30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가리지 않고 하는데 특정 카테고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특정이라고 하면은 일단 유아 키즈 어린이? 관련된 거 빼고 의료 관련된 거 빼고 그건 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네. 빼고 크고 무거운 것들. 미국은 배송비가 상품이 무거울수록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런 건 좀 안 하고 그다음에 기능성 뭐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금지 성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는 저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건 좀 안 하는 편이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이트는 어디를? 거의 아마존에서 일단 아마존? 가져오고요. 미국은 그 아마존의 그 온라인 점유율이 너무 커서 웬만한 상품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처음에 일단 상품을 이제 서칭하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엔 거기서 다 뭐 올려보고 판매해보고 이제 한 다음에 판매가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사이트를 또 찾아봐요. 좀 더 저렴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이 브랜드에 또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서 또 괜찮은 게 있는지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좀 확장을 하는 편입니다. 초보자들이 사실 팔 때 그리고 접근할 때는 아마존이 좋긴 하죠. 네네. 근데 사실 아마존이 변별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있곤 한데 네네. 본인만의 그런 상품 소싱 이런 게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구두로 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네. 제가 처음에 구매 대행을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너무 비슷한 거를 많이 판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고 미국 브랜드 구매 대행도 되게 막 포화가 되어 있다고 처음에 저 시작할 때도 말이 많았는데 제가 그냥 조금씩 올려보고 나니까 그 포화된 상품들은 되게 좀 빅 브랜드의 좀 고수들이 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진입장벽이 높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막상 파고들고 보니까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브랜드들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좀 할 게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이트만 한 150개 군데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존도 아마존이지만은 브랜드 위주 상품들이 되게 많이 팔릴 때였잖아요. 그리고 저 때는 또 퀴즈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절이어갖고 했는데 그때 뭐 미국을 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미국 자체 사이트 접속조차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히 이런 노하우를 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VPN 키고 접속하고 막
막 배대 주소 점 찍고 막 샵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소 좀 바꿔가면서 하고 막 중 배송 받고 막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잘 안 하고요. 아 그렇게까지 네.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복잡하고 막 음. 그렇게 어려운 거 잘 못해요 사실. 그래서 음. 중국도 저는 좀 어려웠던 게 뭐 이제 중국이 잘 되면은 음. 뭐 사입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이런데 음. 저는 그런 게 너무 어려워 보였고 아. 좀 쉬운 걸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어려운 그런 스킬은 딱히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좀 본질적인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어떤 게 잘 팔릴까 그런 거에 좀 저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아직도 거의 초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상품 본질에 충실한 게 네. 가장 좋은 거죠. 사람들의 니즈를 딱 아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남들이 못하는 걸 구매 대행하려고 해서 하는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지금 혜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집중으로 해서 한번 더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은 처음에는 일단 네이버랑 아마존을 해서 주로 찾고요. 사실 이제 네이버, 아마존 말고도 평상시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브랜드를 찾을 수 있고 또 네이버 말고도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지금 보여드리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평소에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그냥 다양하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패션, 화장품, 가구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카테고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해외 직구 탭으로 가서 이제 힌트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품을 똑같이 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어떤 제품을 해볼까 그냥 그 힌트만 얻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올라와서 잘 팔린 상품은 내가 팔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힌트만 얻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니베아 크림이라는 제품이 있으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요. 네이버에서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해외 직구 탭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수요가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니베아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해외 직구로도 팔 수 있는 제품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아마존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마존에 가보면 이제 아마존 창이랑 네이버 창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들을 한번 쭉 훑어봐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근데 보면은 이게 거의 똑같은 것만 팔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존에서 보면은 이거 말고도 되게 다르게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되게 판매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베아라는 제품이 한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말고 다른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올리면 판매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가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찾고 다음 걸로 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니베아가 내가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그냥 특이하게 생긴 거 괜찮아 보이는 거 몇십 한 2, 30개 올린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서 또 다른 거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은 니베아 제품이 하나라도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도 팔린 거는 이제 깊게 파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에서는 이 빅셀러들이 판매를 잘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거를 팔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다 독점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라도 팔았으면 이거는 나 같은 셀러도 팔 수 있는 브랜드구나 이게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브랜드를 좀 더 이제 팝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니베아 크림 바디 로션 뭐 이런 게 팔렸으면 여기서 니베아 바디 로션을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봐요. 아까는 니베아에 있는 모든 상품이 나왔으면 이제 바디 로션만 나오겠죠. 그러면 바디 로션을 보면서 여기서 또 한번 아마존에서도 바디 로션만 한번 찾아봅니다. 이때는 상품을 더 많이 올려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처음에 니베아 바디 로션을 하나 팔아봤기 때문에 비슷한 거 올리면 그 다음에 같은 바디로션 카테고리를 올리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처럼 한번 쭉 보고 어떤 게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약간 이렇게 생긴 것들 비슷하죠. 여기 이런 걸 쭉 본 다음에 아마존 가서 뭐 비슷한 것도 하나씩 올려봐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생긴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생긴 것들 뭐 이런 거나 이런 걸 이제 또 올려요.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 올리다 보면 여기서 또 팔립니다. 그러면은 또 팔린 게 있으면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니베아 바디로션을 팔았으면 뭐 바디로션 중에 또 여기 경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사도 찾아보고 올리고 왜냐하면 니베아라는 브랜드의 바디로션이 한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팔렸기 때문에 이 경쟁사도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팔고 니베아의 또 다른 제품을 더 한번 찾아봐요. 뭐 바디로션 말고 뭐 크림, 뭐 립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 또 네이버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고 근데 이때는 만약에 네이버에서 수요가 별로 없어 보여도 그때는 그냥 올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요가 안 보이는 거를 올리면 판매 확률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니베아라는 거는 내가 팔아봤고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니베아라는 브랜드는 이미 팔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없어도 좀 올려봅니다. 그러면은 이 장점이 뭐냐면 남들은 수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올리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딥하게 파고들어서 나만의 브랜드와 상품을 찾아서 올리면 남들 눈에는 안 띄는데 수요가 있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올려놓으면 정말 오래 갑니다. 남들이 뺏을 수도 없고 네이버나 이런 데이터랩에 들어가도 그 키워드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씩 팔리기 때문에 별로 튀지도 않고 그런 게 여러 개가 쌓이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상품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해 주실 때 대박 상품 때문에 월 9,700만 원까지 뭐 네. 찍어봤었다. 그 상품이 이미 TP에 빠졌나요 이제는요? 네. 그럼 말씀 주실 수 네네네. 있나요? 어떤 상품인지? 어떤 상품이었어요? 그